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총각뱃사공 아닌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의 핵심 4가지 뉴스를 저에게 전해주실 텐데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이 어제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북송 당시 사진 10장 지금 YTN TV를 통해서도 자주 나가고 있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실도 공개 브리핑을 열어서 입장 밝혔죠. 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실 브리핑 안 했었죠. 네, 브리핑 서면으로 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주 들어서 한 차례도 안 했었는데요. 네. 심각한 사안인 만큼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 그대로 힘을 줘서 좀 힘을 실어서 얘기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서면만 진행하다가 대면 브리핑을 열었는데 전현 정부 또 여야 간 충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힌 탈북민을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측은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고 당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통일부 관계자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뭐 귀순 당시에 원래 남한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야당 의원들 통해서 나오고 있고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당 원내대표는 인권 말살 행위다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이렇게 여당 측에서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현 여당 정치인들도 당시 북송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런 흉측한 X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해훈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한국으로 도주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도 협약, 범죄인 인도 협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북 관계는 좀 특수하기도 하고요.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강제 북송 안 된 경우도 있네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은 물론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이 지적받은 것입니다. 네. 탈북민이 지금 3만 명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어제 통일부에 따르면 이 탈북해서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같은 국제 형사 범죄자 그리고 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이제 북송이 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그 어민 2명은 강제 북송을 피하지 못한 거죠. 네. 정부는 앞서 이 23명과 어민 2명을 다른 점을 귀순 진정성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귀순이 인정되지 않아서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귀순 인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분들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는데 처형받았다 이런 소리가 있네요. 네,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관할 지역인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 그리고 조국 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국 반역죄를 적용했다는 게 곧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소식통은 전했다고 합니다. 좀 더 해석적 영역으로 간 것 같고요. 뭐 나라를 탈출해서 도망쳤으니까 그 자체로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시의 조사나 관련 자료들 그리고 정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북이 아니라 남을 선택해서 내려온 분들이라면 또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 외교를 단절했다고요? 네, 끝이 보이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갑자기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자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선포한 두 공화국을 네. 북한이
빨리 승인을 한 건데요. 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승인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게 친러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민병대도 있는데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곳이죠. 네, 일명 DPR로 불리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네. LPR로 불리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렇게 두 곳입니다. 네.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데요. 이 칠러 분리주의자가 중심이 돼서 지난 2014년에 독립공화국을 선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 지난 2월 21일 이곳의 독립을 승인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외에 이 두 곳을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시리아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시리아 그리고 네. 북한이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두 뭐랄까요? 돈바스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어쨌든 공화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공화국 인정을 나라들은. 했다 이렇게 돼야 네. 될 것 같고, 자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친러 세력은 외교의 승리라고 환호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곧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와 북한도 오랜 기간 친분을 맺어온 관계라고 하는데 당분간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우리가 대리전을 치르거나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북한의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여러 가지로 곡물이라든지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 올리는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더 어려운 소식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물가 오르는 게 심상치 않은데 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심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저는 뭐 방송 준비 때문에 안 먹는 때가 많아서 그런데 네. 요새는 런치플레이션 말고 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빵값 올랐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빵순이 빵돌이들의 곡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요. 큰일이네요. 네, 저희 밖에 계시는 이제 기술 감독님이나 이런 네. 분들도 참 빵순이 빵 좋아해요. 네, 네. 참 많습니다. 빵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빵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빵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최근 제과 브랜드 뚜레쥬르는 식빵 등 80여 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아이고. 올렸다고 하고요. 그 샌드위치로 유명한 서브웨이도 네. 대표 제품군인 일부 샌드위치 값을 평균 5.8% 인상했다고 합니다. 앞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국기 혹시 아십니까? 아래쪽 노란색 위쪽 하늘색 파란색이잖아요. 밀밭과 하늘이거든요. 아주 밀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밀가루 가격 올랐기 때문이죠 결국.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공격한 지난 2월 24일 이후 석 달간 밀값이 무려 38% 이상 뛰었다고 하고요. 네. 설탕 원료인 원당도 올해 초보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으로 물류 비용도 올랐고요. 네. 여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서 제과업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니까 다 올려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들도 오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오를 것으로도 예상된다고요. 네, 3분기 주요 곡물 수입 단가가 더욱 오를 전망입니다. 이 선물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 가량이 걸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불러온 상반기 선물 가격 급등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거라 보입니다.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빵돌이, 빵순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편의점 업계가 이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바로 양산빵을 만들 건데요. 더울 때 쓰는 양산 아니고 경남 양산 아니죠? 네, 대량 생산의 양산빵입니다.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네. 네. 그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런 개그를 참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양산빵. 네, 과거 양산빵은 원래 맛없고 저렴한 빵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 색다른 경험을 찾는 고객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최근에는 성공 방정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켓몬빵 많이들 뭐 아시죠? 네, 스티커 때문에 사는 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맛도 좋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양산빵이 뭐 여러 가지 인기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많이 이제 사 먹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싸서 좀 가게 때문에도 그런데 진짜 추억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렇다면 제과업계도 좀 답답함을 토로할 텐데요. 네, 한편 이제 동네 제과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저가빵은 편의점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네. 단골 손님 위주로 하는 장사 특성상 판매가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또 빵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빵을 많이 만들어도 보고 사 먹어 보는데요. 건강에 좋은 빵 이러면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살 길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시는 옆에 있는 아나운서 소개를 제가 한번 독특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이 투더 우 투더 영 김투더 부투더 성 하. 하.
네. 이상하죠. 네.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관과 또 저희가 기관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 뉴스의 좀 부드러움을 위해서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시사 프로그램도 좀 가볍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장애가 있는 변호사가 활약하는 드라마인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변호사 우영우가 절친이죠. 동그라미와 인사하는 방식으로 화제가 된 건데 그렇게 인사를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화제죠? 맞습니다. 오늘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영우랑은 무슨 관계? 이우영이랑은 무슨 그냥 저랑 헷갈리네요. 이름에 이응에 4개가 들어가는 네. 점만 이우영우, 네, 같습니다. 자,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우영우는 천재적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담은 법정 휴먼 드라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이 지상파 드라마가 아닌데도 시청률 5%를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요. SNS에 관련 콘텐츠가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청률 조사 회사 이제 집계를 보면요. 전국 유료 플랫폼 가입 가구 기준 9.138%를 순간 최고 기준 10.197%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하나가 사실 지금 이 방송되고 있는 ENA라는 채널 저도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콘텐츠 파워가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보다 그 콘텐츠가 유명하면 채널도 알려지는 겁니다. 네. 이우영우 아나운서도 빨리 유명해지셔서 네. 채널이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작품이 좀 독특하죠, 주제가. 네,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당당하게 밝히고 또 다름을 인정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요. 네, 그런 영우에게 보통 변호사도 하기 힘든 일이라 말을 했던 직장 상사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건네기도 하고요. 네.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을 예전 작품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다루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화가 네. 등장했었고 자폐성 장애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콘텐츠 많았잖아요. 네, 이전에도 2005년 개봉한 영화 조승우 씨가 주연을 했던 마라톤이 있었고요. 또 굿닥터 주원 씨가 주연한 네. 굿닥터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예. 다 최근 밀레니엄 세대 얘기인데요. 네. 레인맨이라는 더스틴 호프만 지원의 영화도 있었고요. 네. 예. 자, 다양한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 없이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을 또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의미로도 한번 보시고요. 또 굉장히 좀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이야기거리로 삼으시라고 저희가 뉴스로 담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인사는 역시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인사로 한 번만 더 합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투더 우투더 영 김투도 우투도 성 하 네. 정말 안 맞네요.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월드탑 뉴스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에서 매일 4가지 뉴스를 전해주는 아나운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우당탕탕 우영우, 2번 시사배사공 이우영, 3번 우투더 영투더 우. 네. 자, 뭐 워낙 청취자분들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저희가 좀 애교를 떨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청취율 조사는 언제나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